때 모의논술 문제 3번 문제. 3차 함수가 있습니다. 3차 함수가 있는데 얘는 기함수죠. 기함수인 3차 함수가 원점 대칭인 그래프에 있는 P점에 대해서 P점에서 X축까지의 거리와 P점에서 Y축까지의 거리의 값에 대해서 두 개 중에 더 짧은 거리? 크지 않은 값을 함수값으로 하는 g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 gx라는 함수에 대해서 다음 부분에 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수 gx의 값은 a의 범위에 따라서 a의 범위를 구분지라는 얘기네. a의 범위에 따라서 함수 gx의 값은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x가 모두 누구니?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일단 fx의 그림도 그리고 gx의 그림도 그려야 되겠네. 그림까지 그릴 필요가 없나? 대충 그리지면 그리지 않아도 알 수 있나? 지금 fx의 값은 원점 대칭이야. 그럼 제일 처음에 도함수부터 구했습니다. 3x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그럼 빵 나오는 녀석의 값이 누구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얘가 지금 극점이네. 근데 절편값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절편값은 누구지? 절편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a라고? 절편값은 빵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a입니다. 근데 a의 값은 문제에서 0보다 크다고 얘기했고 a가 0일 때하고 a가 0이 아니었을 때를 구분해야 되겠네. 제일 처음에 a가 0이라고 한다면 그냥 x의 3승이야? x의 3승이면 훨씬 쉽겠네. 첫 번째는 a라는 값이 빵이었을 때만 먼저 해보자. a가 빵이라고 한다면 절편값이 0밖에 없지. 그리고 마이너스 1대1 마이너스 1 플러스 1대1 플러스 1일 거야. 여기 지금 y는 x라는 선이 있다고 한다면 y는 x의 3승이라고 하는 포물선 fx의 값은 지금 이렇게 되겠네. 근데 P점 좌표의 값이 이런 데 있다면 X축까지 그려야 더 짧은 건가? 근데 P점의 좌표 여기 있다면 Y축까지 그려야 더 짧은 녀석이겠네요?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마찬가지 P점 좌표 여기 있다고 한다면 X축까지 거리가 더 짧을 거고요. P점 좌표 여기 있다고 한다면 Y축까지 거리가 더 짧을 겁니다. 그럼 범위를 쪼개서 gx 값을 정의하면 되겠네요? 그럼 gx 값이 누구란 얘기야? 범위를 쪼개야지. 범위를 쪼갤 건데 범위를 쪼개는 거는 x의 값 1인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쪼개는 건가요? x가 마이너스 1인 점을 기준으로 범위를 쪼갤 생각입니다. 그럼 첫 번째, x의 값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 있다면 그때는 누구라고요? 그때 이 빨간색 요만큼 길이들이 최소값이라고? 짧은 거리? 근데 이런 점들의 좌표의 값이 y좌표인 거잖아? 근데 길이잖아. 길이니까 뭐라고 표현할 건데? 요게 지금 gx인가요? 이 점의 좌표는 x, x의 3승인데 x, x의 3승이 여기 있으면 길이의 값을 절대값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되신 거 맞아요? 그 다음이 두 번째는 x라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보다 작던지 또는 x의 값이 1보다 컸을 때는 그때는 누구라고? 이런 길이가 x인가요? 이 점 x좌표? 네. 근데 여기 있는 x의 값은 음수값이니까 절대값 달아야 되겠네. 여기까지 되신 거 맞죠? 그러면 gx의 그림을 갖다 그린다면 여기다 겹쳐 그리겠습니다. gx의 그래프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는 x의 3승의 절대값이라고? 그러면 그냥 여기는 fx 값을 그냥 접어올린 거네? 요게 지금 gx인가요? 하지만 나머지 거는 마이너스 1의 왼쪽과 플러스 1의 오른쪽은 절대값 x라고? 여기는 x를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x를 그리라고요? 되신 거 맞아요? 지금 그린 그림이 지금 gx입니다. 화면에 색깔이 다르게 보이나? 아이씨, 다 똑같아 보이네. 자, fx 그림하고 gx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금 gx의 그림은 언제 미분이 불가능하지? 네, 지금은 x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었을 때 미분이 불가능하다고요? a가 빵이었을 때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가 빵이 아니었을 때가 문제인 것 같아요. a가 빵이 아니었을 때는 거리가 짧다 길다를 어떻게 판단하냐? 뭘 기준으로 판단하지? a의 값이 어느 정도의 숫자인지 모르겠거든, 선생님은. a의 값은 변하는 값이잖아. 지금 a가 0보다 큰 것만 알고 있는 상태잖아. a의 값이 0보다 큰 것만 알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지금 fx의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지 막막하거든? 근데 절편값이 별로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한다면 그림 일단 하나 더 그리는 거 시작할걸. a라고 하는 값이 되게 작은 값이면 a의 값이 되게 작은 값이면 함수 fx의 그림은 아마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 a가 작은 값이면 여기가 지금 a죠. 절편값. 이게 지금 fx가 될 건데 근데 이때는 여기 있는 점의 좌표가 p점이라면 x축까지 원래 더 짧겠지. 그럼 어디까지 어느 순간이 x축까지의 거리가 더 짧을지 y축까지 거리가 짧을지 그걸 모르겠거든. 그럼 만약에 어딘가에 p점이 이런 데가 p점일지 여기가 p점일지 여기가 p점일지 여기가 p점일지 모르겠지만 p점의 좌표의 값은 x, x의 3승 빼기 a제곱 x였지. 내가 대소관계를 따질 거는 이게 짧은지 아니면 지금 이게 짧은지 대소관계를 파악해야 되나요? 둘 중에 누가 더 짧을지는 아까 A가 빵이었으니까 눈으로 보이는 거였는데 A가 누군지 몰랐을 때 이게 눈으로 보이지 않거든. 그럼 두 개의 대소관계를 따져서 누가 더 짧은지 gx의 값을 판단해야 되는데 절대값 x의 값이 더 컸을 때로 하자. 우리는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의 값은 절대값 ab라고 쓸 수 있죠. 그 절대값은 항상 0보다 커 나왔죠. 지금 양변에서 절대값 x의 값을 오른쪽에 있는 값을 절대값 x의 값을 묶어주게 되면은 오른쪽에 남은 녀석의 값은 x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만 남나요? 여기까지 되신 거 맞아요? 그럼 절대값 x가 빵만 아니라면 x가 빵만 아니라고 한다면 절대값 x의 값은 약분할 수 있죠. 약분해도 절대값 x의 값이 양수값이니까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절대값이 작으면 사이값인가요? 절대값이 작으면 사이값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그럼 x의 제곱의 범위는 a제곱 마이너스 1부터 a제곱 플러스 1까지? 그러면 x값의 범위는 x값의 범위가 좀 애매하네. a제곱 마이너스 1부터 a제곱 플러스 1까지가 x의 제곱의 범위인데 a의 값이 1보다 컸을 때는 양수지. 하지만 a 값 1보다 작을 때는 음수가 돼요? 그러면 범위를 쪼개야 되겠네. 이럴 때로 범위를 쪼개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a의 값이 1보다 클 때는 또 다른 상황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 지금은 a가 0과 1 사이였으면 밑줄 친 값은 음수인가요? 밑줄 친 값이 음수기 때문에 x제곱의 값은 당연히 음수보다 큰 거잖아. 그럼 x제곱의 값이 a제곱 플러스 1보다 작다기 때문에 단지 x의 값은 이렇게만 하면 돼요?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 x의 값이 이렇다. 아이씨, 근데 x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 양변이 루트 씌우게 되면 오른쪽은 양수값이니까 a의 값이 0과 1 사이였으면 오른쪽에는 양수값이니까 루트 씌우면 이렇게 될 건데 x제곱의 값은 루트 씌우면 어떻게 써야 돼? x제곱의 루트 씌우면 절대값 x로 써야 되죠?
그럼 절대값 x의 값이 루트 a제곱 플러스 1보다 작다는 표현은 마이너스 루트 a제곱 플러스 1부터 플러스 루트 a제곱 플러스 1 사이 있다는 얘기네.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그러면 절대값에서도 크기 때문에 x의 3승 빼기 a제곱 x의 값의 절대값이 오른쪽에 더 작다는 얘기잖아. 이게 작으면 gx의 값은 이게 되겠네. 그럼 첫 번째 이 범위일 때는, 이 범위였을 때는 gx가 누구라고? 더 작은 녀석의 값인 절대값 x의 세제곱 마이너스 a제곱 x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 녀석의 값은 x의 값 이것보다 작던지 등호는 어디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등호는 여기다 등호를 집어넣든 여기다 등호를 집어넣든 상관없다고요. 자, x의 값이 이런 범위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렇지 않다는 얘기잖아.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성립하는 거지. 나머지 범위에서는 최소값이 누구라고요? 더 짧은 거리가 이거라고요? 그러면은 루트 a제곱 플러스 1의 값이 지금 어딘지 모르겠거든? 루트 a제곱 플러스 1의 값, 루트 a제곱 플러스 1을 대입하면 이게 등호가 성립하나 보지? 루트 a제곱 플러스 1일 때는 등호가 성립할 건데 루트 a제곱 플러스 1의 값이 어디쯤 있으려나? 어딘지 모르겠어. 그냥 대충 여기라고 할게요. 여기가 a보다 큰 루트 a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되신 거 맞아요? 그럼 거기까지는 gx의 값이 누구라고? 3차함수라고? 거기까지는 3차함수를 접올려야 돼. 3차함수를 접올리면서 의 값이 필요하고 이렇게 접올리고 a까지 접올리고 이렇게 그린 거. 여기까지가 아니지. 여기 점선까지지? 일단 이 부분 접올렸고 절대값이니까 접올렸고 이 녀석은 fx랑 똑같을 거야. 접올릴 게 없을 거야. 얘는 그대로 접올리기 전에 거 여기가 마이너스 a죠. 그 다음 녀석의 값은 접올려야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접올리는 거야? 마이너스 루트 a제곱 플러스 1까지 접올려요? 여기까지 되신 거 맞아요? 여기까지가 지금 gx입니다. 나머지 건 뭘 그리라고요? 나머지는 절대값 x? 나머지 건 gx의 값이 절대값 x입니다. 여기는 x,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x라고요? 얘가 지금 gx입니다. 미분이 불가능할 때가 언젠데? 지금은 미분이 불가능한 순간이 플러스 마이너스 a일 때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플러스 1일 때하고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네, 빵에서도 뾰족하죠? 5군데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되신 거 맞아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거는 a의 값이 꽤 큰 값이었을 때, 1보다 큰 값이었을 때 a의 값이 1보다 큰 값이면 그림 아마 이렇게 나올 것 같거든? a가 제법 큰 값이면 아까처럼 여기 a의 값이 작을 때는 이렇게 그릴 건데 a의 값이 꽤 컸을 때 이렇게 그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누가 더 짧은지를 생각해 본다면 아까는 a제곱 마이너스 1 값이 a제곱 마이너스 1부터 x제곱의 값이 a제곱 플러스 1까지였을 때 이 값이 음수였잖아. 아까는 0과 1 사이였으면 a가. 하지만 a 값이 1보다 크면 이것도 양수죠. 그러면 절대값 x의 값은 범위가 루트 a제곱 마이너스 1부터 루트 a제곱 플러스 1까지는 절대값 x가 더 작다고요? 아니, 절대값 x가 더 크다고? 이거 좀 이해되신 거 맞아요? 그럼 범위가 애매하네. 이게 지금 어떤 범위냐면 마이너스 루트 a제곱 플러스 1부터 마이너스 루트 a제곱 마이너스 1까지는 dx의 값은 누구라고요? 더 작은 녀석인 요거라고요? 마찬가지 플러스 루트 a제곱 마이너스 1부터 x의 값이
a제곱 플러스 1까지 범위에서도 gx의 값은 똑같습니다. 지금 이 범위의 값 이해되신 거 맞아요? 절대값 요 사이에 있으면은 음수값으로서도 x의 값이 이렇게 존재할 거고요. 양수값으로 이렇게 존재할 겁니다. 내가 지금 밑줄친 요거에 해를 갖다 지금 표현했는데 이해된 거 맞아요? 나 지금 이거였습니다. 2부터 절대값 x의 값이 3, 4 있다고 한다면 x의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 또는 2부터 3까지 표현했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범위에서는 누가 더 짧다고? 나머지 범위에서는 절대값 x가 더 짧다고? 그럼 내가 지금 구해야 될 거는 루트 a제곱 마이너스는 a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루트 a제곱 마이너스는 a보다 작죠? 루트 a제곱 플러스는 a보다 크죠? 그래서 한 여기쯤이 루트 a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합시다. 여기쯤이 a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한 여기쯤이 루트 a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한 여기쯤이 마이너스 루트 a제곱 마이너스 1, 한 여기쯤이 마이너스 루트 a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있는 그림은 접올린 그림인가? 이 각각의 범위 사이에 있는 값들은 전부 다 3차 함수를 접올린 그림이죠? 3차 함수 접올렸습니다. 이 부분을 접올린 게 아니구나. 여기만 접올린 거지. 루트 a제곱 마이너스 1부터 루트 a제곱 플러스 1까지는 접올렸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네. 이 부분 좀 접올릴 거죠. 그림이 대칭돼 보이지 않지? 자, 이렇게 접올렸고요. 그 사이는 뭘 그리라고요? 이 두 가지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범위는 전부 다 절대값 x라고요? 그럼 나머지 범위는 절대값 x를 그려야 되는데 기울기 마이너스 1 녀석이 나왔어야 되는데 여기 기울기 플러스 1처럼 그렸어야 되는데 여기는 기울기 플러스 1, 여기는 기울기 마이너스 1 녀석을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gx입니다. 되신 거 맞으세요? 그렇다면 지금 미분이 불가능할 때가 언젠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플러스 1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a에서 미분이 불가능해요? 또 지금 총 7군데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거네. 지금 문제 요구했던 거는 a의 범위에 따라서 미분이 불가능한 거 다 찾았습니다. a가 빵이었을 때는 2군데에서 미분 불가능, a의 값이 0과 1 사이 있을 때는 5군데에서 미분 불가능, a의 값이 1보다 컸을 때는 7군데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거 확인했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조금 찝찝한 건 a가 1이었을 때 좀 찝찝하다. a가 1이면 이게 빵이야? a가 1일 때 이게 빵이니까 실은 1은 여기다 등호를 달지 말고 등호는 여기다 다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아. 내 말 이해되시나요? 여기에 등호를 빼는 게 좀 더 아름다운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림은 다 그렸고 문제가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요구한 거는 삼각형 ABC? 아닌데 이거 네 번째 문제인데? 두 개 함수 fx하고 gx로 둘러싼 부분 영역의 넓이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fx하고 gx로 둘러싼 영역의 넓이는 첫 번째 그림은 fx의 값은 지금 이게 fx죠. a가 빵이었을 때. gx의 값은 이게 지금 gx입니다. 둘러싸인 면적의 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a가 빵이었을 때 면적은 존재하지 않고요. 두 번째 그림에서 둘러싼 영역이 이 부분이야? 이 부분의 넓이는 어차피 여기 아랫부분을 접올린 게 위에 존재하는 거지. 나머지 것들은 이게 fx고 이게 gx인데 둘러싸인 건 오로지 여기만 둘러싸인 거지? 근데 밑에 걸 접올린 거잖아. 내 말이 된 거 맞아요? 밑에 걸 접올렸기 때문에 둘러싸인 면적의 값은 지금 두 번째 상황일 때는 a라는 녀석의 값이 0과 1 사이 있다면 둘러싸인 면적의 값은 난 인테그럴 0부터 a까지 3차 함수 x의 3승 마이너스 a제곱 x의 값을 적분한 비가 음수일 거야.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여기만 구한 게 아니라 위에 것까지 포함해 둘러싸인 넓이가 궁금한 거지? 그럼 여기다 뭐가 포함돼? 세 번째 상황에서 A가 1보다 컸을 때는 그땐 둘러싸인 면적의 값은 여기죠 지금. 여기죠. 여기까지 되신 거 맞아요? 그럼 이 부분을 잘라다 갖다 붙이면 이 부분이 없어지고 이렇게 돼요? 그럼 어차피 이 부분을 저버린 넓이랑 똑같은 거죠. 내 말이 된 거 맞아요? 그럼 결국 얘랑 똑같은 값이겠네. A가 뭐든지 간에 항상 똑같은 동일한 둘러싸인 면적의 값이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둘 중에 하나만 계산하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할까? 마이너스 2 곱하기 적분했습니다. 4분의 x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a제곱 x 제곱. 뭐 잘못했어? 여기 2분의 1. a 대입했습니다. a 대입했더니 4분의 1 a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a 4제곱. 빵 대입한 빵이니까 필요 없네요. 4분의 1에서 2분의 1 뺐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a 4제곱. 거기다 마이너스 2 곱했으니까 이게 지금 둘러싸인 면적이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4번 산수 안 해드리고 니네 보고 산수하라고 했나요?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그래서 산수를 했나요? 답이 나왔나요? 네. 그러면은 지금 산수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왜 삼각형의 내부에 있는 직사각형에 대해서 넓이가 왜 한 변이 직사각형 한 변이 삼각형 한 변에 놓여있을 때 넓이가 최대인지는 설명해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삼각형이 지금 정삼각형입니다. 정삼각형에 대해서 한 변의 길이가 1이었을 때 높이의 값이 누구죠? 자,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근데 그 속에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의 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최대 넓이의 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나의 바람은 그 직사각형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점의 좌표를 가정해서 문제 풀면 될 것 같거든. 그럼 직선의 방식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되게 쉬운 거 아닌가 이제? 나 이 직선 구하고 있습니다. 기울기 값이 누군데요? 루트 3분의 1이에요? 그런데 지나는 점의 좌표가 2분의 1, 2분의 루트 3을 지나고 있나요? 아, 이거는 미쳤구나 내가.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 아니지. y절편의 값이 2분의 루트 3이지?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럼 나는 지금 삼각형 넓이의 값의 최대값을 저 사각형,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점의 좌표를 가정해야 될 것 같은데 점의 좌표를 뭐라고 가정하지? 뭐라고? T, T로 적으면 불편하지 않냐? 아이씨 그냥 T라고 하자. 이 점 좌표를 가정하겠습니다. T,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T 플러스 2분의 루트 3이라 놓고 넓이 값을 구하겠습니다. 넓이 값이 누군데요? 이건 사각형의 넓이인 것 같습니다. 직사각형 넓이 구하고 있습니다. 이건가요? 뭐 이차함수밖에 아니야? 첫 번째 게 마이너스 3분의 루트 2루트 3t제곱 플러스 루트 3 대칭축 구해도 되는데 그냥 미분하겠습니다. 미분했습니다. 미분이 좀 마이너스 3분의 이건가요? 빵 나온 녀석 값을 찾고 있습니다. 4분의 3을 갖다 대입할 때가 뒷값이겠네요. 근데 여기선 설명을 해야 되겠네. 0부터 4분의 3까지네. 그리고 t의 값이 4분의 3보다 컸을 때는 근데 t의 값이 범위가 있나?
사각형이 존재하려면 이렇게 돼야 돼. 따라서 이때 최대이자, 극대이자 최대 4분의 3만 대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4분의 3 대입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러네. 4분의 3, 2분의 1보다 크네. 이 뭔 시초의 시인이지? 내가 식을 틀렸다는 얘기인가? 직선의 방정식을? 기울기 값은 루트 3이었네요. 네, 미쳤네요. 여기서부터 실수했으면 다 틀렸다는 얘기잖아. 아, 나이씨. 니네가 정신만 똑바로 차렸으면 기울기만 해결해 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졸라 쪽팔린다. 이거 누가 보면 어떡하냐 창피해가지고. 기울기도 못 구한 선생이라고. 아, 나 개 쪽팔려. 어떡해. 마이너스 루트 3t 플러스 2분의 루트 3입니다. 넓이 구했습니다. 2t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3t 플러스 2분의 루트 3 전개했습니다. 미분했습니다. 마이너스 4루트 3t 플러스 루트 3? 네, t의 값이 4분의 1까지 어쩌고저쩌고 이제 그건 생략합시다. 그럼 4분의 1만 대입했습니다. 4분의 1 대입했더니 최대값이 4분의 1 여기다 대입하자. 그래서 마이너스 8분의 루트 3이라 4분의 루트 3이라 8분의 그냥 루트 3이야? 네, 8분의 루트 3의 값이 최대값이네요. 근데 이렇게만 만약에 문제를 풀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지금 배점이 100점이라고 배점됐을 때 이렇게만 풀면 선생님 생각에 50점 못 받을 것 같아. 왜 이것들이 한 변이 이쪽 변이 여기 다 있을 때 삼각형의 한 변에 다 있을 때 최대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다양한 그림을 그려서 말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게 2020년도 논술 기출 문제. 시립대 논술 2020년 기출문제입니다. 실제 출제했던 문제고요. 첫 번째 문제는 순열과 조합 파트 고동수학 하인 것 같아요. 아니구나. 중복조합이구나. 다음에는 방정식에서 원래는 x, y, z의 순서상 개수를 구하라고 한다면 지금 x, y, z의 값은 자연수라면서요. 그럼 순서상의 개수가 몇 개지? 이 순서상 개수는 어떻게 구해요? 3h n으로 구해요? n-1? 앞에가 3개, 뒤에가 n 플러스 2니까 3h n 플러스 n-1이죠? 3 빼야 되니까 정수의 의미 아닌 정수였을 때는 3h n 플러스 2고요. 그런데 요만큼 개수가 있을 건데 그 개수가 m이라고 하는 녀석을 구할 수 있나 우리가? 이게 누군데? 3h n-1 값이 뭐냐고. 두 개 더해서 1 뺐더니 이거예요? 그 개수의 값은 n 플러스 1c 2. 2 곱하기 1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요만큼 있다고? 이게 개수가 m이야? 요만큼 있습니다. 요만큼 있을 건데 문제는 k라는 녀석의 값이 1부터 m까지 달라지는 모양이야. 그때 xk의 제곱, yk의 제곱, zk의 값의 제곱의 합의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먼저 이 생각을 할 수 있나? 시그마 k 값이 1부터 m까지 xk의 제곱이라는 녀석과 시그마 k 값이 1부터 m까지 yk의 제곱의 값이랑 시그마 k 값이 1부터 m까지 z의 제곱의 값의 합의값은 똑같을까요? 어차피 뭐 예를 들어서 이럴 거 아니야. xyz 더해가지고 5라고 한다면 111, 113, 131, 311, 122, 212, 221 이렇게 있나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다 쓴 것 같은데? 개수 맞아? 자연수였을 때 3h, 2, 4c 6개 맞아요?
그때 앞에 있는 x의 값들을 전부 다 제곱해서 더한 거랑 y의 값들을 다 제곱해 더하는 값이랑 z의 값을 다 제곱해 더하는 녀석의 값은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 내 말 이해되신 거 맞나요? 수진이 문제 있나요? 네. 이거 세 가지가 똑같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한 가지만 구하면 되겠네. 한 가지만 구했으면 좋겠는데, 아이구야. 지금 세 개가 있잖아, 세 개가. 세 개를 더해가지고, K번째 거, K번째 거, K번째 것들이 있을 건데, 그 녀석의 값이 n 플러스 1이라는 사실을 만족하긴 해. 그때, XK라는 녀석의 값이, XK 값이 만약에 1이라고 한다면, YK 플러스 ZK 합의 값은 n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내 말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때 이것들의 종류를 다 쓴 다음에 합을 구한 제곱한 것들 합의값을 구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XK라는 녀석의 값이 2였을 때 XK 값들 합의값을 구해버릴까? YK 합들이 아니라 XK 합을 구해버리자. XK 값 2가 되면은 순서상이 그럼 순수상 개수가 매번 달라진다고? XK라는 값이 만약에 K라고 하는 숫자면 YK 플러스 ZK 값은 n 플러스 1 마이너스 K라고요? XK라고 하는 값이 만약에 M이라고 한다면 XK 값이 만약에 M이라고 한다면 M이 아니라 N이라고 해야 되나? XK라는 값 중에 제일 큰 녀석의 값이 N이구나. N11이 제일 큰 거지. 이 값이 제일 큰 값. 네. 제일 큰 녀석의 값은 N이니까 이 값을 쓰면 N이라고 하겠습니다. N이었을 때는 YK 플러스 ZK를 합해가지고는 2가 나와야 돼? 그런데 이걸 주목해 보려고요, 이거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n 플러스 2 n 플러스 2 빼기 k. 네, 그래요. 선생님이 뭐가 잘못 썼네요. 요걸 잘못 썼네요. 감사합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거의 값이 합이 n 플러스 2 마이너스 k네요. 그러면 아이고야, 나의 계획은 이게 계획이야. 나 지금 이거 구하고 싶거든, 이거? 이거 구해서 세배하고 싶어. 그런데 낱개로 하나씩 다 구할 수는 없잖아. 낱개로 하나씩 구할 수 없으니까 일반항을 구해서 문제를 풀 생각이거든? 그럼 xk 값이 xk를 제곱한 녀석의 값이 k제곱일 때가 있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xk를 제곱한 녀석의 값이 1이었을 때는 xk의 제곱이 1인 경우는 몇 번 있다고? 2h 이만큼 있다고? 이런 녀석은 몇 개 있다고? 이만큼 있어요? n-k인가? 선생님 잘못 썼지? 이때는 몇 개 있다고요? xk의 제곱의 값이 n제곱인 경우는 몇 번이라고? 한 번인가? 한 개? 그런 식으로 제곱의 값들이 누군가가 될 때 그거의 일반항을 선생님이 세운 다음에 문제를 풀 생각이야.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 원래는 제곱한 값 1인 경우는 요만큼 있으니까 이거 두 개 곱할 거잖아. 제곱한 게 k제곱인 경우가 요만큼 있으니까 이거 두 개 곱할 거잖아. 이것도 n제곱의 값은 한 개 있으니까 이것도 곱할 거잖아. 그것들의 총합이 밑줄 친 값인 것 같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할 계획이거든.
문제가 요구한 준식의 값은 3 곱하기 시그마 k 값은 1부터 m까지 xk의 제곱인가요? 근데 여기서 m이라고 하는 값은 아씨 m이 이 값인데 이 순서상 전체 개수가 요만큼 있는 거잖아. 근데 xk 낱개로 xk의 값 m하고 xk 값은 다른 거지? n개 있는 거구나. 아씨 m하고 n은 다른데. 음... 여기다 n이라고 써도 상관없나? 상관없을 것 같다. 지금 이거 같거든? 아이고야, 아이고야. 이렇게 바꾸면, 아니지, 이렇게 쓰면 안 되지. 너희가 지금 내가 쓴 걸 이해할까? 나 지금 수식으로 지금 표현해 볼게. 지금 문제의 준식은 3 곱하기 시그마 k 값은 1부터 m까지 xk의 제곱의 값을 구하고 싶거든, 나는 지금. 근데 이 값을 3 곱하기 시그마 k 값은 1부터 n까지 k제곱 곱하기 2hn-k라고 표현하려고. 요 두 개씩은 같은 식이거든, 지금. 요게 좀 이해될까? 선생님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전에 그 숫자를 가지고 숫자를 한번 얘기한 다음에 풀었으면 좋았을걸. 아까 전에 선생님이 3개 더해서 5인 걸로 얘기를 했잖아. 이런 순서상이 몇 개 있다고? 이런 녀석은 다 해서 6개 있다고? XYZ 대순서상이? 그 중에 이 녀석의 값은 1일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었거든. 이 X 값들이었거든. 이렇게 6개긴 한데 나올 수 있는 숫자는 1, 2, 3밖에 나올 수밖에 없잖아. 1, 2, 3만. 1의 개수가 몇 번이야? 2의 개수는 몇 번이야? 3은 지금 이걸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6개지만 선생님이 1부터 3까지라고만 쓴 거야. 그러니까 전체 개수는 m개가 맞거든? 전체의 순수상 개수는 m개인데 그런데 선생님이 xk라는 값을 k라고 바꿨잖아. xk 값을 k라고 바꿨단 말이야. 그러면은 1, 2, 3 이런 식으로 xk 값이 될 수 있는 것들의 종류는 1부터 n까지밖에 될 수밖에 없어. 이 값이 제일 큰 게 n이기 때문에.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래서 1의 제곱은 몇 개, 2의 제곱은 몇 개, 3의 제곱은 몇 개, n 제곱은 몇 개 이렇게 표현했다고. 이해되신 거 맞아요? 네. 이제 시그마 한번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3 곱하기 시그마 k의 값이 1부터 n까지 k제곱 곱하기 조합의 값이 누구야? 2개 더해서 1 뺐더니 n-k 플러스 1c n-k 1로 바꿔도 돼요? 그러면은 3 곱하기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k제곱 곱하기 n-k 플러스 1이죠? 이제 시그마만 계산해서 정리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쓸 데가 없어서 좀 옮겨왔습니다. 뭐 시그마는 1도 아니지 뭐.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마이너스 k 세제곱 있나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은 n 플러스 1은 실수를 앞으로 내보냈고요.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요것만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거는 마이너스 6, 2분의 그럼 4라고 바꾸자.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n 플러스 1 곱하기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요것만 정리해서 이쁘게 쓰면은 끝인 것 같습니다. 뭐 요소로 통분하지?
12로 통분되나요? 12? 3 곱하기 12분의 n 한 개, n 플러스 1 두 개? 그 앞에서 남는 게 누구야? 맞아요? 뒤에서 남는 건 누가 남지? 2 곱하기 n 플러스 1? 그럼 괄호 속에 있는 게 지금 4n에 3을 뺐으니까 n 플러스 2? 약분했습니다. 4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제곱 곱하기 요게 답이네. 되신 거 맞으세요? 할만은 한가요? 쌤은 지금 이 문제 풀어주면서도 지금 내가 되게 잘 풀어준 것 같으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좀 아쉬움이 있거든? 이해된 건 맞아요? m이라는 문자를 n으로 바꿔야 되는 이 부분이 실수가 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저거 간단하게 생각을 못했어요. 그럼 숫자를 작은 숫자로 써본 다음에 풀면 좋아. 숫자를 다 써보고 파악을 못했어요. 아, 네. 하세요. 빨리 하세요. 네. 왜 이거냐고요? 그러면요. 질문하다가 해결됐어요? 자, 문제 2번으로 왔습니다. 문제 2번은 기하 문제라서 수진이하고 주혁이는 문제 3번을 풀고 계세요. 근데 이거 했는데 이제 F만 알면은 기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네. 기하에 미적분만 추가한 거네. 나머지들 들어도 괜찮다고? 괜찮아요. 네. 그럼 저것들이 문제 풀라고 해서 풀 애들이 아니니까 같이 봅시다. 자, 꼴랑 필요한 건 포물선의 초점을 구하는 방법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포물선의 값은 x의 제곱의 값이 4py라는 포물선이 있다고 한다면 초점의 좌표의 값은 0,p가 초점입니다. 준선의 값은 y는 마이너스 p의 값이 준선입니다. 포물선 지금 이렇게 생긴 거죠? 그리고 포물선 위는 점의 좌표에서 초점까지 거리의 값이랑 준선까지 거리의 값은 항상 똑같다는 성질도 알고 있습니다. 꼴랑 이것만 알면 문제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는 그림을 그리시고요. 어쩌고저쩌고 P점 좌표 잡으시고요. 가격 크기 세타라고 한 다음에 세타의 값이 3분의 파이였을 때 넓이의 값에 관련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점의 좌표 P가 누구야 지금? 양배 4배 한 다음에 P의 값을 확인해 봤더니 P의 값은? 네, P의 값은 1입니다. 초점의 좌표의 값은 0,1이고 포물선이 y는 x의 4분의 1 x제곱이기 때문에 4대2배에서 4 나오나? 4,4가 한참 위에 있는 거잖아. 오른쪽 한참 위에. 그러면 내가 포물선 어떻게 잘 그리냐? 대충 이렇게? 포물선 그림 대충 그렸습니다. 자, 근데 P점 좌표는 한 여기쯤에 있는 점인가 봐. P점 좌표는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 있고요. 원점 좌표도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가게 크기를 OFP의 값의 가게 크기를 요만큼의 가게 크기를 좀 세타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선분 F5라고 하는 선분, F5라는 선분이랑 FP라는 선분이랑 포물선을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사다리꼴 넓이에서 빼기만 하면 되겠네. P점에서 수세발 내린 점의 좌표 H라고 하겠습니다. 사다리꼴 넓이에서 여기 넓이만 제거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럼 사다리꼴 넓이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다 푸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긴 할 건데 쌤은 지금 P점 좌표를 가정해서 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P점 좌표를 기준으로 높이의 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밑변의 값도 필요하니까. 자, P점 좌표를 잡겠습니다. 어떻게 잡는 게 최선일까요? 그럼 분수가 생기니까. 이렇게 변수를 잡는 게 사수가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사각형의 넓이부터 구합시다. 네. 사각형의 넓이의 값을 구할 건데
전체 사각형의 넓이는 4대꼴 넓이네. 2분의 1. 밑변값이 1. 윗변값이 t제곱. 높이의 값이 2t. 근데 여기 있는 건 세타라는 문자에 대한 식인데 이건 t라는 문자에 대한 식이잖아. 그럼 세타하고 t 사이 관계식이 필요하네? 우리 요만큼의 길이가 필요합니다. 요만큼의 길이는 점과 점 사이의 길이를 구하면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점과 점 사이의 길이의 값은 초점에서 준선까지 길이랑 똑같아요? 준선의 값은 y는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y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P점에 접해서 준선까지는 거리의 값은 t제곱 플러스 1인가요? 그럼 여기도 t제곱 플러스 1인가요? 근데 요만큼의 길이 값은 누구라고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럼 여기다 서술에 설명한 다음에 사인 세타로 풀면 좋겠다. 사인 세타로 풀었을 때가 사인 세타가 누구예요? 나의 바램은 이거 양들 미분해가지고 3분의 파이 대입한 게 세타한테 3분의 파이 대입한 게 목적이잖아. 그럼 세타한테 3분의 파이를 대입하게 되면 그때 t의 값이 누군지 알아야 되겠다. 세타의 값이 3분의 파이면 좌변값은 2분의 루트 3? 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3인가요? 그때 t의 값을 알려고요. 그럼 왼쪽 2분의 루트 3이었을 때 대각선끼리 곱했더니 루트 3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루트 3? 루트 3하고 1하고 1하고 루트 3하고 그럼 t의 값은 루트 3분의 1하고 루트 3하고 t의 값이 루트 3이면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t의 값이 루트 3이면 여기가 3이 되니까 1보다 위에 있는 점이 되는 거잖아.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래서 그럼 안 됩니다. t의 값은 루트 3분의 1일 겁니다. 되신 거 맞으세요? 세타의 값이 3분의 파이였을 때 t의 값은 구했습니다. 내가 필요한 건 이제 뭐만인지 알면 되는 거야? 난 지금 이게 필요하다고요? 근데 이 값을 전개했더니 전개한 녀석의 값은 t 세제곱 플러스 t인가요? 근데 미분하게 되면 누군데? 쌤은 지금 양변을 세타로 미분하고 있습니다. 3t제곱 플러스 1 곱하기 d세타분의 t를 세타로 미분했다고 표현해야 되죠? 그러면 이 녀석의 값이 양변을 미분해야지만 뭔가 해결할 수 있겠다. 양변을 미분했습니다. 좌변을 미분했더니 오른쪽은 아씨 못해먹겠다. 맞겠나요? 분자가 누구야? 자, 지금 쓴 거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자, 여기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좀 적절하게 대입하면 되잖아, 이 두 개를. 코사인 3분의 파이는 여기다 지금 루트 3분의 1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루트 3분의 1 대입했더니 9분의 16? 3분의 16? 루트 3분의 1을 대입했더니 3분의 4? 9분의 10. 루트 3분의 1, 이건 3분의 1이지? 9분의 16. 그리고 분자의 값은 3분의 4 맞아? 네, 3. 그럼 4분의 3인가? 네, 3. 내가 필요한 건 dt분의 d세타분의 dt가 필요합니다. 그 t한테 대입하려고 하는 녀석의 값은 루트 3분의 1? 네. 그 d세타분의 dt 대신에는 4분의 3? 아닌데 3분의 2? 대입했습니다.
S 프라임 3분의 파이의 값은 루트 3분의 1 값을 대입했더니 네, 3분의 4가 답이라고요? 그래서 정원 맞았어? 9분의 8. 자, 이해는 된 거 맞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3번으로 가겠습니다. 문제 3번은 지수함수하고 삼각함수가 곱해진 함수에 대해서 0부터 파이까지 그림을 그리시고요. 그 그림이 x축 둘러싸인 넓이의 값을 sn이라고 한다면 sn의 극한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씨, 이러면 욕이 나오지. 그러면 먼저 이거부터 생각하면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해 봅니다. 시간은 2시간이나 시험 보고 한 문제 30분이나 쓸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이게 n파이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먼저 이것부터 생각해 볼게요. 이거는 보호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얘만 보호 영향을 끼치는 모양이지. 그러면 지금 현재 추정하기로는 그래프는 단순할 것 같습니다. 0부터 1까지 그리라면 0부터 1까지 그림을 그릴 건데 그림은 0부터 파이까지만 그림을 그릴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인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근데 약간 좀 이게 좀 휘어진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 앞에는 지수함수 때문에. 약간 휘어진 부분은 존재하겠지만 쌤은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뭐 아무튼 지 맘대로 그리시겠지 뭐. 지수함수가 곱해져 있으니까. 하지만 부호 자체는 항상 양수야. 내가 필요한 거는 x초도로서의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0부터 파이까지 지금 여기 넓이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되는 거 맞나요? 하지만 이 녀석의 값이 2라고 바뀌게 되면 주기가 파이가 되는 거잖아. 주기가 파이니까 2분의 파이까지 당연히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사인의 보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그림이 이렇게 될 것 같고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는 얘가 음수기 때문에 잘은 보지만 아무튼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럼 x로 둘러싸인 면적의 값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대로 적분하면 되는 거고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는 마이너스를 달고 적분하는 거네. 내 말 좀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런데 이 면적과 이 면적은 똑같다는 보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인만 있었으면 넓이는 똑같았을 건데 앞에 지수함수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 두 군의 넓이는 똑같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넓이 되신 거 맞나요? 근데 현재 생각에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x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값은 점점 x가 커지면 커질수록 동그라미는 점점 작아질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넓이의 값은 왼쪽 넓이보다 좀 작은 넓이일 것 같아. 넓이 된 거 맞나요? 아마 3으로 바뀌면은 이런 상황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처음 넓이의 값은 제법 큰 넓이였다면 그 다음 넓이는 좀 작은 넓이고 마지막 넓이의 값은 더 작은 넓이가 나올 것 같은데 점점 넓이가 작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쌤 생각에는 등비수열이 될 거라고 추정합니다. 얘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등비급수의 문제가 아닐까 추정해 봅니다. 등비수열에 극한 등비급수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니네 지금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 이제 어떤 형태의 문제인지는 이제 느낌이 오고요. 넓이의 값을 좀 계산했으면 좋겠는데 아이구야. 자, sn이라고 하는 넓이의 값은 0부터 n분의 파이까지는 이게 그냥 넓이입니다. n을 빼먹었네. 처음엔 양수일 거거든. 하지만 n분의 파이부터 n분의 2파이까지는 음수였을 겁니다. 넓이가. 정적분의 값이 음수였을 겁니다. 여기다 마이너스를 달아야지 넓이가 되겠네. 다시 그 다음 플러스일 겁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해야 되겠네.
근데 이것들 다 플러스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절대값만 쉬운데? 그럼 이것들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 거야 도대체? 시그마 인테그럴 0 n분의 파이 n분의 2파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그리고 k의 값은 1부터 n까지.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이것만 계산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산한 다음에 극한값 구하는 건 나중입니다. 일단 SN 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써볼게요.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x제곱 마이너스 1은 양수야 음수야? 네, x제곱 마이너스 1은 0부터 1까지 음수겠죠. x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푸는 게 넓이인 거죠. 근데 이 녀석과 이렇게 푼 거는 똑같냐? 그냥 x 0부터 1까지 적분하게 되면은 x 밑에 있는 값이니까 음수가 나올 거고 절대값 시험 양수 나올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선생님 지금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절대값 있으면 매번 범위를 쪼개가지고 지금 다 표현해야 되니까 그게 귀찮으니까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절대값 n분의 k-1파이부터 n분의 k파이까지 부분 적분을 절대값이 없는 상태에서 적분을 먼저 한 다음에 느낌이 싸하지 내가? x라고 썼어야 했는데 다 파이라고 써버렸네. 네, 지금 이해되시죠? 자, 이 녀석의 값을 적분해서 절대값을 나중에 씌우는 방법을 선택하려고요. 그러면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부정적분의 값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지수함수하고 삼각함수가 있는 상태에서의 적분을 하고 싶습니다. U'의 값은 V의 값은 인식률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왜 인식이 떨어지지? 자, 적분했습니다. 미분했습니다. 어떤 년이 뭐 n분해라고 말한 것도 들어버렸어요. 또, 청각이 너무 좋아. 자, 이렇게 곱한 녀석의 값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백인데 플러스로 바꾸고 나서 n은 끄집어낼 수 있냐? 실수배 n배는 끄집어내겠습니다. 최악이네. 원래 지수함수 삼각함수 있으면 두 번 해야 되잖아. 다시 U'의 값은 지수함수 V의 값은 코사인 X 적분했습니다. 미분했습니다. 마이너스 N 마이너스 X는 사인 NX의 값은 그대로 있고요. 플러스 N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X승 곱하기 코사인 X 이거 두 개 곱해서 빼야 되죠. 그럼 똑같은 게 또 나오나요? 이거 두 녀석의 값은 서로 같은 값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이항해서 풀겠습니다. 얘는 앞에 마이너스 n제곱이죠. 마이너스 n제곱 이항했습니다. 이 값이 남은 녀석의 값이 이거 두 개야?
뭐로 묶어줄까? 마이너스 x만 묶어줄까? sin nx 플러스 n 코사인 nx? X. 뭐 빼먹었어? 아, 지수의 값이 마이너스인데 빼먹었어요?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었던 인테그럴 이 녀석의 값은 씨 어떻게 이쁘겠어 이거를. 근데 이 녀석의 값에 또 시그마도 또 계산해야 되잖아. 돌아버리겠네. 따로따로 써야 되나 그냥 써야 되나.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 n제곱 플러스 1분의 1 사인 nx n제곱 플러스 1분의 n 코사인 nx라고 쓸게요. 적분하면 부정적분하면 c가 있어야 되긴 하네. 하지만 내가 지금 필요한 건 정적분 아닌가요? 야, 이거 산수랑 쩐다 이 문제. 이걸 n분의 k-1파이부터 n분의 k파이까지 난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왜 인충률이 떨어지지? 사인이라고 쓴 거야? 따로 쓰고 계산하려고. 어제 정적분 하니까 적분 함수는 필요 없습니다. 자, 대입하고 있습니다. n분의 k파이를 대입하고 있습니다. n분의 k파이 곱하기 n제곱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n분의 k파이를 대입했더니 사인 값은 사인 k파이 0이에요? 그럼 필요 없네?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뒤에 건데 대입하고 있습니다. 앞에 건 0이니까 필요 없었고요. 뒤에 건데 대입했더니 코사인 k파이는 코사인 k파이, 코사인 파이는 코사인 파이의 값은 마이너스 1, 코사인 2파이는 1. k가 1이면은 마이너스 k가 2가 되면 플러스 1. 마이너스를 k승으로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n분의 k-1파이 대입하고 있습니다. n분의 k-1파이를 사인한테 대입하면 무조건 빵이에요? 근데 뺄 거죠? 여기다 대입한 거 뺄 거죠? 그래서 분 플러스로 바꾸겠습니다. 코사인한테 대입하게 되면 코사인 k-1파이 이건가? 그러면은 요거에다 절대값 씌워야 되지. 여기다 시그마 달아줄 거 아니야 지금? 여기다 절대값을 달아준 다음에 양수로 만들고
시그마 값 계산하는 게 지금 목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리미트 달아준 게 우리 목적입니다. 그러면 시그마 값도 계산해야 되겠네. 음, 맨 앞에 이거? 이게 마이너스 또 빼먹었다 선생님이. 네. 그러면 묶을 수 있는 걸 묶어볼까? 누구를 묶을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n분의 k 파이로 묶었으면 또 묶어줄 수 있는 게 n제곱 플러스 1분의 n까지 묶을 수 있고, 뒤에 거는 이 앞에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k승 말고 일단 앞에 거 1이라고 쓸게요. 이건 지수의 값에 누가 더 있냐면 이게 더 있나? 이거 두 개 곱하면 이거 맞아? 이제 남은 녀석의 값들은 마이너스의 거듭제곱이 남지. 마이너스의 거듭제곱이 남는데 우리 지금 절대값 씌울 거 아니었어? 이거 양수죠? 이거 양수죠? 얘도 양수인가요? 근데 부호가 한 줄 더 쓴 다음에 마이너스 알아야 되겠다. 이 마이너스의 값을 얘한테 주면은 마이너스의 k 플러스 1승? 이건 마이너스의 k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의 k 플러스 1승하고 마이너스의 k 마이너스 1승은 똑같나요? k에다 홀수 대입하면 똑같이 마이너스 1, k한테 짝수 대입하면 똑같이, 아니다, k한테 홀수 대입하면 똑같이 플러스 1, 짝수 대입하면 똑같이 마이너스 1 똑같나요? 따라서 이 녀석의 값은 이렇게 써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자, 이제 남은 일은 절대값 씌울 게 이제 남았고요. 절대값. 절대값 씌운 녀석의 값은 요게 재워주면 되겠다, 요게. 항상 플러스 값이 되겠네, 항상. 됐을까요? 근데 부호가 살짝 신경 쓰인다, 선생님, 지금. 이거 대입한 건 빼야 되는데, 근데 여기다 앞에 뭐 달라고요? 시그마 달라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n 값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시그마 k의 값이 1부터 n까지. 어떻게 이쁘게 쓰냐 이거를. 자, 쌤이 분모에는 n하고 분자에는 n제곱하고 약분하면 n 남지.
그리고 여기 파이를 없던 거 곱했으니까 여기도 파이 값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 쓴 것까지 된 거 맞아요? 나 지금 이거 바꾸려고요. 이게 누군데요? 인테그랄. P가 누구야, P가? 여기는 n분의 파이 k, n분의 파이. 0부터 파이까지인가요? 얘는 극한값이 누구야?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 2차분 2차잖아. 얘는 극한값이 n이 무한 들어오면 2의 빵승? 네. 1, 2. 얘는 그래서 파이분의 2예요? 앞에 것만 적분하면 될 것 같은데? 앞에 거 적분하겠습니다. 따라서 빵 대입하면은 이 값 양수 맞니? 네, 저 양수 맞습니다. 1보다 2의 마이너스 파이승이 더 작습니다. 자, 그럼 결국 남은 녀석의 값은 요게 답입니다. 어렵죠? 조금 너무한 문제지만 이걸 끈기하고 열정을 가지고 답을 구하는 데 있을 거거든? 다 맞추진 않아도 어느 정도만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4번은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어려운 순서 4번이 한 변의 길이가 2가 되는 정 5억형의 대각선 길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좀 쉬운 문제인 것 같고요. 고등학교 1학년 고등수학 상정도 되려나? 자, 정 N각형의 내각 합이 뭐죠? 그래서 5대입 했더니 3파인가요? 3파이면 540도? 540도로 나왔더니 한 내각의 크기 몇 도죠? 108도? 108도면은 이게 뭐지? 5분의 3파이? 아니, 한 내각의 크기가 5개니까 5분의 3파이죠? 108도? 네. 그런데 한 변의 길이 값이 몇이라고요? 한 변의 길이가 2였을 때 이 삼각형 자체가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럼 여기는 각 하나의 크기 몇 도죠? 네, 36도 5의 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각이 이것도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이것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가 5분의 2파이? 5분의 2파이? 닮은 거죠, 붙가 그냥? 내가 필요한 건 대각선 길이가 필요한 거죠. 내가 필요한 길이의 값은 대각선 길인데 요만큼 길이가 필요한데 여기 길이 값은 몇이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럼 여기 길이의 값 x라고 할까요? 그럼 닮은 가지고 풀면 될 것 같습니다. 큰 삼각형이랑 작은 삼각형이 닮았습니다. 2에 대응하는 게 x인가요? 또 대응하는 거는 누구에 대응하는 거야? 바깥쪽에는 2의 큰 거에서 2의 값이 작은 거에서 x고 큰 거에 x 플러스 2의 값이 작은 거에서 2인가요? 따라서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의 값은 빵입니다. 근해공식 적용했습니다. x의 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로 도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선분의 길이가 뭘 구하고 싶었는데 대각선 x 플러스 1 구하고 싶었나요? 선택하는 건 마이너스 1 플러스 양수값을 선택했습니다. 따라서 대각선 길이의 값은 네, 여기까지가 고등수학상 2차 방식 파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이면각에 대해서 문제를 푸세요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있는 각이 지금 36도라고요?
여기 5분의 파이 36도인데 이거는 기하 문제야. 이면각. 그래서 지금 주여기하고 수진이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주여기하고 수진이는 다음 페이지를 보세요. 자, 이걸 가지고 입체도형을 만들게 된다면 어떻게 입체도형을 만들겠다고 얘기했냐면 AC라고 하는 AC가 점선, AD도 점선인데 이걸 접는 선으로 해가지고 삼각형 ABC라는 삼각형과 ADE라는 삼각형을 접어서 만나게끔 만들어서 D점, B점과 E점이 만나서 생긴 교점이 지금 P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입체도형에 대해서 PAC와 PAD가 이루는 이면과 크기 코사인 스타에 대해서 A 플러스 B 루트로 표현했을 때 AB의 값을 구하라고 하거든? 그럼 입체도형을 만들었을 때 입체도형이 어떻게 생겼으려나? 여기가 지금 P점이자 B점하고 E점, 여기가 지금 A점, 여기가 D점, C점이 되는 도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입체도형이. 근데 면과 면 사이 이면각은 이면각을 잴 때는 보통 이렇게 재잖아. 교선과 수직인 선, 교선과 수직인 선 사이 각을 이면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선과 수직인 선이 필요한데 교선은 지금 PA가 교선이잖아. PA는 BA하고 A인데 문제는 교선인데 수직인 선, 교선이 지금 이 빨간색 이 선, 이게 지금 만나는 선 교선인데 교선과 수직인 선을 그을 수가 없어. 여기서 수직인 선을, 이 점 B점에 수직인 선을 그으면은 여기 쓸 거잖아.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는 게 좀 불편해. 그냥 이걸로 할까? 각이 지금 36도인 거 아닌가? 그럴까? 이 점 좌표의 값 A, B, C, D, E. 여기를 QR이라고 할까? 여기서는 Q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수선발 내렸을 때 여기가 지금 수직인 선. 교선과 수직인 선. 여기도 지금 교선과 수직인 선입니다. 여기가 지금 이면각입니다. 그럼 선생님 지금 QR이라는 길이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거든? 코사인 세타의 값은 코사인 제곱식을 적용도 될 것 같아. 그러면 여기 길이 값은 위에 거랑 똑같이 그냥 여기 문제는 첫 번째 문제는 모든 변의 길이가 2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모든 변의 길이 안 줬거든? 요만큼의 길이의 값을 2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럼 BQ의 길이 값이 몇인데? BQ나 ER의 길이 값이 몇이에요? 2라고 한다면 2탄젠트야?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여기 길이가 지금 필요합니다. 여기 길이를 구하려고 했더니 이거 좀 불편한데? 이렇게 풀면 좀 불편할 것 같아. 연장선을 그려서 C에서 연결했을 때가 좀 더 편하나? C에서 연결하면 QR 길이를 구태 안 구해도 되니까? 대각선 길이 알고 있고 대각선 길이 알고 있고 수선발을 내리게 된다면 여기 시컨트고 전체 길이에 대해 시컨트를 곱하는 거니까 여기 길이한테 또 시컨트를 곱하면 되는구나. 비율로. 이걸 합시다. 자, AQ라고 하는 길이 있죠. AQ. 또 AC라는 길이가 있습니다. AC의 길이 값은 대각선 길이 1 플러스로 도했던 거 첫 번째 문제 풀었습니다. 근데 AQ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 값은 2라고 하는 길이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지금 코사인이고 이건 시컨트죠. 2 시컨트 5분의 파인가요?
그러면은 AC라는 길이가 AQ가 되기 위해서 곱하는 값이 뭘 곱했는지 확인해 본다면 뭘 곱한 거지? 1 플러스 루트 5분의 2 시컨트 5분의 파이를 곱한 거야? AC가 AQ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율은 AC라는 길이한테 AQ라는 길이가 되기 위해서 이 값을 곱하는 거니까 CD 길이 값 2였잖아. 그럼 QR 길이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R 길이 값은 2한테 이것만 곱하면 돼요?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5분의 네, 40컨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PQR이라는 삼각형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여기가 Q, R, P입니다. 여기가 세타고요. 이해되신 거 맞죠? 근데 우린 PQ 길이 알고 있었나? 코사인 제곱식 적용하려고요. 음, 2분의 사인 2분의 세타로 풀어버릴까? 사인 코사인 제곱식 말고 사인 2분의 세타로 풀어버립시다. 사인 2분의 세타의 값이 수선발 내리면 여기 중점이 있을 때 이게 지금 사인인가요? PQ 길이가 2 탄젠트 5분의 파이 그 다음이 QM 길이 값은 QR의 절반 근데 알고 싶은 건 코사인 세타입니다. 이걸 좀 정리부터 합시다.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시컨트는 코사인분의 1 그러면 분모의 사인만 남겠네. 그럼 결국 남은 녀석의 값은 되신 거 맞나요? 그럼 사인 36도가 누군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나중에 계산하자. 내가 필요한 녀석의 값은 코사인 200억 공식을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 사인 제곱인가요? 아이고야 제곱도 해야 된다고? 그럼 사인 36도부터 계산하자. 내가 지금 필요한 건 사인 36도죠? 사인 5분의 파이 값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사인 5분의 파이를 구할 수 있나? 구할 수 있지. 여기다 수선발 내리면 아니다 여기다 내리지 말자. 여기다 내리자. 그럼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값을 알고 있나요? 코사인 5분의 파이는 대각선의 절반? 이건가요? 그 코사인 값은 4분의 얘가 코사인? 그럼 사인 5분의 파이가 필요합니다. 사인 5분의 파이는 아이고야 그럼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5 얘를 루트로 바뀌어야 되는데 어차피 제곱이니까 상관없겠구나. 이 값이 지금 루트 10 마이너스 2 루트 5인데 내가 필요한 녀석의 값은 네 1 마이너스 2 곱하기 1 플러스 루트 5의 제곱 곱하기 사인 제곱이면은 아까 4분의 1지 16은 범부수에 처리했고 10 마이너스 루트 5 이거라고? 그러면
이뻐지나 이게? 1 마이너스 분모값이 제곱했더니 6 플러스 60 빼기 20? 40? 그 다음에 20 빼기 12 8루토? 더럽네. 그러면 약분했더니 5 플러스 루토? 5 플러스 루트 5분의 통분했더니 5 플러스 루트 5분의 루트로 약분했습니다. 안 되는구나. 1 플러스 루트로 약분하면은 이거예요. 일 플러스 루트로 약분했다고. 아, 되신 거 맞죠? 그럼 A라는 녀석의 값은 빵이고 B의 값은 자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020년 논술 모의고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방금 게 2020년 논술 모의고사였나? 네. 2021년도 모의 논술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첫 번째는 포물선 위에 두 점에서의 접선이 있고요. 두 점에서의 접선의 교점이 C점입니다. 그리고 포물선과 AB, 선분 AB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의 값 60이라고 한다면 삼각형 ABC의 넓이의 값을 계산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포물선이 있습니다. 포물선은 단지 그냥 X제곱이라는 포물선이 있고요. 축은 그리지 않겠습니다. 축을 그리면 그림이 더러워지니까요. 포물선이 Y는 X제곱이라는 포물선이 있고요. 접선이 두 개 존재합니다. 한 점의 좌표는 A점이고요. A점 좌표의 값은 A, A제곱이라고 잡았습니다. 또 한 점 좌표는 B점이고요. B점 좌표는 B, B제곱으로 잡겠습니다. A, B의 대소관계는 크게 상관이 없는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A, B라는 선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둘러싸인 면적의 값이 여기 면적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 면적의 값이 60이었을 때 삼각형 ABC의 넓이 값을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일단은 60이라는 넓이가 어떻게 구하는 거지? 빨간색 직선이 누군지 알아야 돼?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의 값은 A 플러스 B. 그런데 직선의 방정식이 Y는 A 플러스 BX A 대입해서 A 제곱이 나와야 돼요? 이게 직선인가요? 그럼 60이라는 면적의 값을 구하겠습니다. 60이라는 면적은 B끔 치는 면적의 값은 A부터 B까지 직선에서 포물선을 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 알고 있지? 인테그럴 알파부터 베타까지 x-알파 ax-알파 x-베타를 접근한 게 누군데요? 마이너스 6분의 최고차함계수 베타-알파에 이걸 알고 있나요? 그럼 써먹읍시다. 어차피 x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x 플러스 ab라고 하는 방정식은 근이 누구니까요? A. ab가 근이기 때문에 공식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60은 마이너스 6분의 최고차함계수 마이너스 1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 그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b-a의 3승의 값이, 그러면은 3승의 값이 360이면 b-a 값은 이쁘지 않나요? 이 상태로 내비두겠습니다. 이제 삼각형 넓이가 필요한 거죠? 삼각형 넓이가 필요한데 삼각형 넓이는 밑변값이 필요한 거잖아. ABC의 밑변의 값을 AB로 잡겠습니다. 그럼 밑변의 값 AB로 잡으면 AB의 길이가 몇인데? 앞에 건 b-a제곱,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의 제곱? 이건가요? 그럼 b-의 값은 지금 문제에서 b보다 a가 b보다 크다는 전제하에 문제 풀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아도 일반성을 잃지 않기 때문에 라고 쓰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놓고 풀었고요. 그럼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건 b-a가 앞으로 나갈 거고, 남은 녀석의 값은 1 플러스 b 플러스 a의 제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이제 높이의 값이 필요합니다. 높이의 값이면 시점 좌표에 수렴을 내리는 게 필요한 거잖아. 그럼 시점에서 직선의 방식까지 거리가 필요한 거죠? 그럼 난 지금 시점이 필요한 거네. 그럼 시점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연립 방식을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접선의 기울기는 2b인가요? y의 값은 2bx, b 대입 했을 때 b제곱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직선은 기울기 값 2a입니다. 둘의 교점이 필요합니다. 갔다 오고 났습니다. 네, 교점 좌표 2분의 a 플러스 b네요. 그럼 시점 좌표값이 누구란 얘기야? 2분의 a 플러스 b, 2분의 a 플러스 b의 값을 직선한테 대입했습니다. y좌표는 ab라고? 그럼 시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만 재면 되겠네, 높이는? 높이의 값이 직선의 방정식이 a 플러스 bx 마이너스 y 플러스 마이너스 ab인가? 이 직선과 시점 좌표인 2분의 a 플러스 b, ab까지의 거리, 이게 높이값이라 높이값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루트 분자의 값은 대입했습니다. 그럼 통분하게 되면은 2분의 2는 끄집어내겠습니다. 분자의 값 a 플러스 b제곱 빼기 4ab니까 a 마이너스 b의 제곱? 근데 b가 더 크다고 가정했잖아. 그럼 b 마이너스 a의 제곱이에요? 이제 밑변 알고 높이 알잖아. 그럼 삼각형 ABC 넓이는 4분의 b-a의 넓이가 몇이라고요? 할만하죠? 이건 좀 쉬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2번으로 가겠습니다. 문제 2번이 다음 식을 적분하세요. 와우. 여기서 또 한숨 돌려야 되네. 아이고야, 뭔 문제냐, 얘는 또. 정적분의 값을 계산하라고 하는데 분모의 값은 2차식, 분자의 값은 4차식인데 lnx가 들어있습니다. lnx가 들어있는 녀석의 값이 하나, 둘, 세 개. 근데 lnx하고 분모의 관련성이 있어요? 1부터 2까지. 먼저 ln이 있는 것부터 쓰겠습니다. ln이 있는 녀석의 값이 4x? 나머지는 다 약분돼요? 여기까지 된 거 맞아요? 그럼 남은 녀석 값들이 문제네. 남은 녀석의 값은 분자의 그대로 4차식이잖아. 그럼 먼저 여기서 드는 생각은 분자 같은 건 큰 건 가분수인데 가분수의 값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나누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가분수를 진분수로 만드는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가분수를 진분수로 만들려면 나누기 해야 되잖아. 3-4, 3, 4, 4 이거를 1-2 플러스 1로 나누기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목색값은 3입니다. 뺐습니다. 다시 목색값은 2인 것 같고요. 맞겠냐? 어떻게 다르지? 맞겠나요? 뺐더니 다시 목색값 1로 잡았습니다. 맞겠겠죠? 그러면 목색값은 3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나머지 값은 2x 플러스 2 자, 그걸 쓰겠습니다. 1부터 2까지 근데 적분하는 것도 문제네. 3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값은 몫이고 나머지 값은 남아야 되는 거야? 자, 얘를 적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적분이 좀 문제되는 거는 이거의 적분이 좀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다항함수와 로그함수가 있으니까 부분 적분인가요? 네. 그럼 다 따로따로 해야 되겠다. 4 곱하기 1부터 2까지 x, ln x 값을 적분하려고 합니다. u'은 네, 제3다르니까 다항함수, 로그함수 네. 적분했습니다. 따라서 2분의 1 x의 제곱 ln x 빼기 인테그럴 1부터 2까지 앞에 거한테 2 대입했습니다. 1 대입했습니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4분의 x제곱인데 4분의 x제곱한테 그럼 이렇게 했더니 4배 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3인데 4배 했더니 네, 첫 번째 거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두 번째 거 1도 아니네. 1부터 2까지 지금 이것만 적분하면 될 것 같고요. 적분했더니 x의 세제곱 x의 제곱 2 대입했더니 15인가? 아니 13인가? 14? 그러니까 됐죠? 이제 문제는 마지막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평가하는 요소인 것 같아요. 인테그럴 1부터 2까지 이 분수함수는 적분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출제 의도인 것 같거든? 앞까지 그냥 단순 산수인 것 같고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쌤은 분모를 미분한 게 혹시 분자에 있나? 분모는 2차인데 미분한 게 누군데? 그럼 2x-2만 있으면 좋겠는데 2x 플러스 2가 있잖아. 그럼 2x-1을 만들면 되겠다. 그러면 분모를 미분한 게 분자에 있기 때문에 ln으로 바꿔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럼 남은 녀석의 값은? 근데 문제는 앞에 거는 내가 접근할 수 있겠는데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접근하게 되면은 ln 절대값 안 씌워도 될 것 같아. 어차피 항상 양수니까. 앞에 건 이거예요? 이제 문제 되는 건 지금 뒤에 게 문제거든?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1부터 2까지 적분하는 게 이제 문제일 것 같은데 앞에 거 먼저 2부터 대입합시다. 2 대입한 게 ln이 1 대입했더니 이제 문제는 뒤에 게 문제인데 이제 이걸 적분을 어떻게 할지를 계획이 있나요? 계획이 있어요? 삼각형 아, 맞아. 이건 삼각형하는 문제야. 근데 이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서 이게 좀 문제야. 잘했네. 자, 주어진 녀석의 값은 x-1의 제곱 플러스 1분의 4야. 근데 이걸 평행이동하려고 x값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x값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그럼 x축발 얼마큼 이동한 거지? x값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했다고요. x축방에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으니까 범위도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해야 되죠? 그럼 범위는? 그런데 1 빼기 x제곱이면 x값을 사인으로 사인 세타로 치환할 건데 1 플러스 x제곱이면 x값은 탄젠트로 치환하는 삼각치환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치환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로 가지고 와서 접근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0부터 1까지 1 플러스 x의 제곱분의 4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지금 접근하는 중이고요. 걔는 x라는 값 대신에 탄젠트 세타라고 치환을 통해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미분하게 되면 dx의 값은 자, 1 플러스 dx라고 하는 값이 근데 범위 값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x의 값이 빵이면 세타의 값은 반드시 삼각 치환할 때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하고 플러스 2분의 파이 사이는 세타의 값으로 바꿉니다. 빵의 값이었을 땐 세타도 빵입니다. 1이었을 때 세타의 값은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 시컨트 제곱이니까 이건 약분됩니다. 적분했습니다. 세타로 적분했으니까 세타로 표현해야 됩니다. 귀가 이렇게 밝은 거야. 자, 그래서 ln이 4분의 파이 대입했더니 빵 대입했더니 ln이 아까 써놨는데 내가 이제 파이만 추가하면 돼요? 다 했습니다. 그럼 답이 뭐라고요? 정말 맞았어? 네. 오, 쉴 때 합격하는 거 아니야? 그 쉴 때 합격하면 효도하는 건데? 아, 시간 내에 풀 수가 없어. 자, 문제 3번으로 왔습니다. 문제 3번은 조건부 확률의 문제인 것 같거든? 첫 번째 거는 B에서 출발해서 D에 도착할 확률 값을 구하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 거는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A에 출발하고 뒷면이 나오면 B에서 출발할 건데, 실기가 C에 도착하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조건부 확률이네. A에서 출발해서 C에 도착할 확률 값을 구하세요. 그럼 이 문제 요구하는 거는, 쌤이 만약에 첫 번째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를 B에서 출발해 D에 도착하는 걸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난 지금 첫 번째 건 이해 궁금한 거죠? 두 번째 거는 조건부 확률입니다. C에 도착했을 때 A에 출발해서 C에 도착할 확률값을 구하세요. 이 말은 C에 도착하는 거는 출발은 무조건 A, B 중에서만 출발하는 거잖아. A에서 출발해서 C로 도착할 확률 더하기 B에서 출발해서 C로 도착할 확률을 분해 네, A에 C로 도착할 확률 값을 구하세요. 이런 조건부 확률입니다. C로 도착하는 것들 중에 A에서 출발해서 C로 도착할 확률 값을 표현하세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럼 첫 번째 거 풀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우리가 B에서 출발해서 D로 도착했으면 좋겠는데 교차로마다
도로망에서 A 또는 B에서 출발해서 출발점을 포함해서 각 교차로에서 다음 규칙을 따릅니다. 동전을 던져서 앞면에 나오면 위로, 뒷면에 나오면 오른쪽으로 이동할 건데 한 칸씩만 이동할 겁니다. 위로 이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가실 거고요. 오른쪽 이동할 수 없을 때는 위로 갈 겁니다. 근데 C 또는 D에 도착하면 이동을 멈출 겁니다. 출발하는 이 지점에서는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죠. 그리고 위로 갔다고 한다면 이 점에서 다시 두 군데 갈래길, 여기서도 두 군데 갈래길, 여기서 두 군데 갈래길. 하지만 여기는 갈래길이 없잖아. 여기는 동전을 던져서 앞면에 나오든 뒷면에 나오든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동전 던질 필요가 없네요. 교차로가 아닌 거네. 그러니까 우리는 동전을 던질 때는 교차로에서만 동전을 던질 겁니다. 위하고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교차로에서만 동전을 던질 겁니다. 그럼 일단 무조건 이렇게 아니면은 이렇게 이동하는 이동에서 B에서 도착해서 D로 도착하려면 지금까지 너희는 어떻게 풀었었냐면 경우의 수를 구할 때 8팩의 값을 4팩, 4팩으로 나누기 위해서 경우의 수를 구했잖아. 근데 지금 확률 구하라는 얘기잖아. 근데 전체 4팩, 4팩분의 8팩으로 B에서 D까지 갈 수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참고서들은 꼭 경유하는 점의 좌표를 통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거든. 그런데 문제는 B에서 출발해서 이 점을 지나서 가는 확률, B에서 출발해서 이 점을 지나서 D까지 갈 확률, 이 점을 지나서 갈 확률, 이 점을 지나서 갈 확률, 이 점을 지나서 갈 확률이라고 한다면 총 다 해서 5번 산수해야 돼. 그럼 상황은 B에서 출발하면은 C로 도착할 수도 있고 B에서 출발하면 D로 도착할 수 있는데 B에서 출발해서 C로 도착할 확률과 B에서 출발해서 D로 도착할 확률의 값은 더하면 뭐 나오겠어? B에서 출발할 때는 C로 도착하거나 아니면 무조건 D로만 도착해. 두 확률의 합의값은 1이겠죠? B에서 출발해서 C로 도착하거나 B에서 출발해서 D로 도착하는 두 가지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 확률의 총합의값 1일 겁니다. 그런데 B에서 D로 갈 확률값이 내가 지금 필요한 상태인데 그거는 5가지로 나눠서 확률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B에서 출발해서 C로 도착하는 경우는 꼭 경유하는 점을 이 두 점을 선택해서 B에서 출발해서 C로 갈 수 있는 거지. 이건 확률을 2번만 계산하면 되거든. 그래서 쌤은 얘를 먼저 구한 다음에 첫 번째 문제 답을 해결하려고요. 내 말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이 점이 기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점은 니은이라고 하겠습니다. B에서 출발해서 기억을 거쳐서 C로 갈 확률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구하는 거는 B에서 출발해서 기억을 거쳐서 C로 갈 확률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B에서 출발할 때는 주사위 던질 거잖아요. 동전을 던질 거잖아. 동전을 던질 때 2분의 1 확률로 위로 가야 되는 거잖아. 또 여기서 동전 또 던지지. 또 2분의 1 확률로 위로 갔을 거고, 또 2분의 1로 위로 갔을 거고, 또 2분의 1로 위로 갔을 거고, 또 2분의 1로 위로 가는 거야? 그럼 동전 몇 번 던진 거야? 동전 5번 던져요? 그러면은 B에서 기억으로 갈 때는 요 확률로 지금 B에서 기억으로 간 거겠네. 다시 기억에선 동전을 던져 안 던져? 안 던져. 그 다음 녀석은 B에서 출발해서 니은을 거쳐서 C로 갈 확률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B에서 니은으로 가려면 언젠가 한 번쯤은 오른쪽으로 가야 돼. 여기서 처음에 출발해서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간 다음에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간 다음에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간 다음에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서 갈 수도 있고, 여기서도 갈 수도 있나요? 5번 중에 한 번. 5번 중에 한 번은 2분의 1 확률로 뒷면이 한 번 나와야 돼. 그리고 2분의 1 확률로 앞면은 4번 나와야 돼. 그래야지만 B에서 L까지 도착할 겁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냥 32분의 1한테 5배도 될 것 같아요. 경우가 5가지니까. 그 다음 L에서 C로 가는 건 몇 가지야? 그 확률은 뭐냐? L에서 C로 갈 확률. 그러니까 2분의 1. 확률의 값 2분의 1이에요? 여기로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지?
오른쪽으로 가지 말고 위로 가야 되니까 이 확률의 값은 2분의 1이라고요? 이거 두 개 더하면 되겠다. 첫 번째 확률의 값은 32분의 1. 두 번째 확률의 값은 64분의 두 확률의 합의값이 필요합니다. 그럼 B에서 C로 갈 확률의 값은 7이기 때문에 내가 구하고 싶은 B에서 D로 갈 확률의 값은 얘가 지금 첫 번째 거의 답이라고요? 그걸 두 번째 거 사용이 안 해. 이 값은 누구라고 지금? 이건 64분의 7이에요? 내가 꼴랑 필요한 건 두 번째 거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A에서 C로 갈 확률만 이제 구하면 되는 거네. 자, A에서 C로 갈 확률의 값이 필요합니다. A에서 C로 가려면은 꼭 지나야 되는 점이 이 점을 지나지 않고는 A에서 C로 갈 수 없죠. 이런 거 맞죠? A에서 출발해서 C로 갈 때는 이 세 점을 지나지 않고는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되신 거 맞아요? A에서 출발해서 D귿을 거쳐서 C로 갈 확률의 값을 찾고 있습니다. 처음 A에서 C로 갈 D귿까지 가려면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맞아요? D귿에서 C로 갈 때는 1 여기도 1인가? 밑으로 갈 수는 없죠? 내 말이 된 거 맞아요? A에서 출발해서 리을 거쳐서 C로 가는 경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A에서 리을까지 갈 때는 총 4칸을 갈 건데 4번 중에 한 번은 2분의 1로 오른쪽 가야 돼? 3번은 위로 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D까지 리을까지 왔어. 리을에서 C까지 가는 방법은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여기가 2분의 1인가? 여기는 1, 여기는 2분의 1. 2분의 1. 그러니까 위에 건 2분의 1 곱하기 1, 여기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2분의 1 곱하기 1,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얘는 또 몇이야? 앞에 게 4분의 1? 이건 4분의 3? A에서 미음을 거쳐서 C로 갈 확률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A에서 미음까지 가려면 4번 중에 2번을 오른쪽 2번, 위로 2번. 이제 미음에서 C로 가려면 미음에서 또 2분의 1로 위로 가야 돼. 또 여기서 또 2분의 1로 위로 가야 돼. 6 곱하기 64분의 1? 다 더했더니 16분의 4니까 32분의 8. 다 더하면은 32분의 11? (64분의 22로) 대입하려고. 그럼 64 곱했더니 22 더하기 7분의 두 번째 문제 답은? 할만하죠? 네 번째 문제 버립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